최근에는 자연분만을 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분만을 희망하던 분들도 주변에서 제왕절개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더 출산을 수월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제왕절개 분만 또한 수술 후 감염 등의 위험이 있고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출산 방법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막연히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출산을 앞두고 자연분만에 대한 공포를 갖고 계신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또한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겪는 과정들, 후기 등을 보면 덩달아 무서워지고 저런 상황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임신이 처음이고 출산이 걱정이신 산모님들을 위해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출산에 대한 궁금증, 자연분만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과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차이, 출산의 징후, 진통을 경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분만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신 기간 동안 신체가 필요 이상으로 변화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산부의 비만도는 분만 방법과도 관련이 깊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임신 중 과체중은 자연분만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임신 중 과도하게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 골반 내 지방층도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도가 좁아지게 되고 결국 정상 분만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체중도 문제지만 임산부의 체중이 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면 태아의 성장과 관련해 양수, 태반 등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할 체중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이 정상 체중 증가량에 미치지 못한다면 태아의 발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태아 발육의 이상 유무를 초음파 검사를 통해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 체중 조절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꾸준한 운동인데요. 단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운동법은 걷기입니다. 신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3, 4회 정도 20분에서 40분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분만만큼 좋은 분만법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복 속도도 빠르고 흉터가 남지 않고 비용도 절약되며 모유 수유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자연분만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로 제왕절개 수술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산 전 검사를 통해 제왕절개 수술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태아의 머리가 임산부의 골반보다 큰 경우입니다. 태아의 머리가 임산부의 골반보다 클 경우 산도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산부가 심각한 임신 중독증일 경우입니다. 출산 도중 임산부의 혈압이 올라가며 임산부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뱃속 아기가 거꾸로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36에서 37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머리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발 또는 엉덩이부터 나올 시에 태아의 목과 머리가 다칠 수 있으며 순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왕절개 수술과 자궁파열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하면 자궁의 수축을 이겨내지 못해 또다시 자궁파열로 인한 심한 출혈로 태아와 임산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태반이 태아가 나갈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전치태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분만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임산부에게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전이나 임신 기간에 허리 질환으로 고생을 했다면 분만 시 제왕절개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연분만 시 허리를 구부려 힘을 줘야 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연분만 과정 중 급박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탯줄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태아가 먼저 나온 후 탯줄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나오는 과정에서 탯줄이 먼저 나오거나 태아의 머리에 감겨 있다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태아의 머리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것을 태반 조기박리라고 하는데요. 이때 10분 이내에 태아를 꺼내지 못하면 산소 공급 중단으로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수가 먼저 터져버린 경우입니다. 양수가 먼저 터진 후 18시간 안에 진통이 와서 분만이 진행된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태아가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 제왕절개 수술이나 유도분만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분만 도중 자궁이 파열되는 경우입니다. 자궁 수축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궁 파열이 일어나면 출혈이 심해 임산부가 쇼크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제왕절개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진통이 염려된다는 이유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연분만의 진통을 먼저 알아보면, 진통은 자연분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때 수반되는 통증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진통을 느끼는 정도는 다른데요. 분만 중 임산부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데,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통분만이라고 하는 마취 방법입니다. 무통분만을 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오해가 있으나, 실제로 수술에 이르는 비율은 무통분만 여부와 무관하게 비슷한데 진통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통한 진통을 느끼기 전에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진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 후에도 무통주사를 맞아 통증의 80% 이상이 경감된다고 하는데요. 무통주사를 맞지 않는 경우 약 2에서 3일간 진통제를 맞는데 무통주사에 비해 통증이 큰 편이라고 합니다. 출산 전에는 주로 진통, 이슬, 양수파수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증상은 반드시 일정 순서대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진통은 규칙적인 자궁 수축 현상이 등 하부에서 앞쪽, 배 쪽까지 옮기는 증세로 나타납니다. 이 증상은 산도를 통해 태아가 나오기 쉽도록 하기 위해 자궁이 수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어떤 여성은 복부 통증만 느끼거나 등뼈 수축만을 느낄 수 있는데, 수축 현상은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부분적으로 15에서 20분 간격으로 나타나며 30에서 45초간 지속되는데요. 그러다가 60초 정도 지속되는 수축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때는 조금 걷거나 누워 있어도 진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궁 수축을 통해 태아가 산모의 자궁경관 쪽으로 밀려 나오게 되며, 이 수축 과정을 통해 자궁경관이 팽창하고 열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병원에 오는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자궁 수축 현상, 즉 진통 주기가 규칙적으로 5분씩 지속되면 병원에 가는 게 좋고, 또 조금 진행된 후에 병원에 가는 것이 병원에서의 힘들고 지루한 진통의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자연분만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 섞인 이슬입니다. 진통 전에 보이는 소량의 출혈을 이슬이라고 하는데, 자궁경관이 열리고 태아를 감싸고 있는 양막과 자궁벽이 벗겨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슬은 일반 출혈과 달리 혈액이 섞인 점액처럼 끈적끈적해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슬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출산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이슬은 단지 출산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출산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침착하게 입원 준비를 하고 진통의 주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양수파수입니다. 태아와 양수를 싸고 있는 난막이 찢어지면서 양수의 일부가 흘러나오게 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자궁부가 열리는 시기에 파수가 진행되지만 때로는 진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산부 10명 중 2~3명이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수가 먼저 터지는 조기 파수를 경험한다고 하며, 양수가 터지면 일단 병원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를 알리고 양수 파수가 된 시간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양수가 파수되면 아기는 24시간 이내로는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양수 파수는 출산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만큼 양수 파수를 알리고 침착하게 병원으로 가서 입원해서 출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통은 아기가 잘 나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다만 진통을 온전히 느끼는 임산부들에게는 진통을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할 겁니다. 진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진통을 경감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진통이 많이 올 때는 침대에서 내려와 허리를 수그리고 벽을 짚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엉덩이 뼈 전후 좌우로 마사지, 강한 지압을 해주도록 합니다. 진통을 이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고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기를 틀어 물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년 교육에서 배운 호흡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분만 촉진 및 감통을 해주는 자세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죠. 쭈그리고 앉아 허벅지를 벌리고 엉덩이를 아래로 내린 자세는 골반이 최대한 벌어지도록 하며 중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출산의 진행을 촉진하는 동작이 됩니다. 걷거나 서 있을 때 진통이 오면 의자나 벽에 기대며
남편의 손을 잡고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것도 분만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붙이고 머리를 낮게 하고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주면 좌궁에 가해지는 압력을 적게 하면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만 촉진 및 감통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출산에 대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불안과 걱정이 되겠지만 꾸준한 산전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